안녕하십니까, 이진권 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다가 안중덕 샘터교회 목사의 메시지를 공유했습니다. 안 목사는 자기의 SNS에다가 우리가 아는 그런 그 코로나 방역, 시민 행동 수칙이랄까 이런 게 있죠. 마스크 하기, 손 씻기, 집회 같은 거 하지 말기, 이런 거 있는데 그것을 5개 항목에 걸쳐서 메시지를 작성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안 목사가 말하는 것은 마스크 쓰게 하자든지 손 씻게 하자 이런 것을 자기 나름대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또 해석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 교인들한테 이제 설교 삼아서 설명하는 거죠. 이것을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렇게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집회를 하지 말자는 것은 소외된 사람들 편에 서 있자 이런 뜻이다. 선동하고 무슨 힘자랑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곁을 지켜주자 이런 뜻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 삼아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문 대통령이 자기 SNS에다가 공유를 했어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안 목사가 그런 메시지를 썼을 때 이것은 자기들 교인에 대한 설교 대신해서 하는 얘기예요. 메시지. 목사들이 하는 말은 언제 어떤 말을 하든 그건 설교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대통령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다가 그런 글을 올린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자기 말을 해야지. 슬쩍 왜 목사의 그 메시지를 거기다가 공유합니까? 다른 것 같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대통령은 아마 그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도 그 불쾌감이 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적개심 같은 게. 그런데 마침 이제 안 목사가 그런 메시지를 올리니까 이거다 해서 올린 것 아닌가. 안 목사의 메시지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집회를 하지 마라. 그 이야기거든. 특히 집회를 하지 말라. 그렇게 해가지고 선동하고 힘자랑하지 말라 이 말인데 광화문 집회에서는 문재인 퇴진, 문재인 탄핵 이런 게 주장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동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집회라든지 선전, 선동, 또 힘자랑 여기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남의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럴 입장이 아니죠.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게 한 그 바탕에 뭐가 있었습니까?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에 걸쳐서 있었던 그 광화문 촛불 집회 아닙니까? 그때 문 대통령도 거기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그리고 선동도 했죠. 그 군중의 이 크기, 그걸 가지고 힘자랑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솔직해야죠. 문 대통령은 그때 시사월간지에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뿐이다. 그 이후에 남은 거는 혁명뿐이다. 그러니까 기각하기만 해봐라. 우리는 군중들을 몰아가지고 혁명을 하거든. 그런 말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선동하고 그런 식으로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직을 꿰찼죠. 그러니까 이제는 광화문 집회에서 자기를 싫어하는, 반대하는 그런 군중이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그걸 못 견디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당당하게 이야기해야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신들 왜 이러느냐? 이렇게 한다든지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데 말이지. 지금 그렇게 집회를 해서 되겠느냐? 대통령으로서 이야기하건데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해야지. 예? 목사의 그 설교 같은 그 말을 슬쩍 갖다가 빌려다가 거기다 씁니까? 대통령은 평소에도 아마 그런 행태가 좀 있어요. 자기가 말을 해야 할 때는 안 하고 말이지. 그 다음에 아래 사람들이 막 떠들도록 그냥 모른 척하고 놔두고 생생 낼 일이 있으면 앞장 나서고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은 또 예의 그 A4 용지 연설 이걸 또 했습니다. 24일에요.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 회의를 열면서 또 모두 발언, 모두 연설이죠. A4 용지에 써가지고 그걸 또 연설했습니다. 이분 연설은 정말 좋아하는데요. 자기가 입장 난창은 절대 연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기가 당당히 크게 자랑할 일 아니면 꼭 무슨 자기들 참모들 앞에 앉혀놓고 국민들 들으라고 그런 식으로 연설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안 좋은 스타일이에요. 리더십 스타일로서는 아주 안 좋은 거죠. 문 대통령이 이제 이 A4 용지 연설에서 지금
23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여기서도 만약에 코로나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게 3단계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이제 그때 되면 우리의 일상이 전부 정지된다. 일자리 무너져 내린다.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거기다가 의료 체계까지 무너지게 된다. 이 점을 이제 걱정을 했는데 맞는 얘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말이죠.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좀 그렇네요. 뭐냐면 이제까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대본 본부장이 되어가지고 이 방역 활동을 최전선에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마치 최전선 이제 내가 나서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코로나의 전사로서 내가 지휘관으로서 직접 코로나와 싸우겠다. 이런 결의를 보이는 것 같은데 문 대통령이 사실 코로나 덕은 많이 봤죠. 4.15 총선도 그랬고 이번에 또 다시 이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또 이제 이 정부에 대해서 이제 이 의존도가 높아진단 말이죠.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구를 기대하겠습니까? 대통령밖에 또 정부밖에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불안해지니까. 근데 그걸 이제 대통령은 이것도 내가 나설 때다 이렇게 판단했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그 계속 떨어지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반등하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지지율이. 민주당도 그 덕을 봐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러니까 이럴 때야말로 내가 국민한테 나서서 생색도 내고 말이지. 내가 용감하게 나서는 전사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그렇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지금 야당들 봐라. 야당들이 광화문 집회 뒤에서 은근슬쩍 말이지 사주하거나 아니면 같이 참여까지 해가면서 그 광화문 집회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코로나 재확산 2차 대유행의 진원지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붙이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자기의 정적들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붙여버리는 거죠. 이 기회에.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이제 이렇게 코로나 위협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의존도가 대통령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데 이때 대통령이 야당들 저 하는 것 봐. 이런 식으로 하면 야당은 이제 어떻게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계산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요즘 이 정부 여당이 하는 걸 가만 보면 아주 계산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산을 해가지고 이참에 야당을 완전히 짓눌러 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죠. 그래서 대통령까지 직접 저렇게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 아니냐. 이게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오해가 아닐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죠. 영국의 대표적인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가요. 22일에 한국의 진보 통치자들이 내면의 권위주의를 발산한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비판을 뿜어대던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이걸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아니면 모른 척 한다거나 혹은 거기서 어떤 반성을 이끌어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한국 정부는 소송부터 한다는 겁니다. 소송부터. 그래서 예컨대 작년에 말이죠. 언론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중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는 소송이 5분의 1이나 차지했다는 겁니다. 언론사에 대해서 많은 소송이 있거든요. 각 개인들이나 또 혹은 단체나 또 법인들이나 오만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하는데 그 중에 말이죠. 5분의 1이 정부 고위인사들 그 사람들하고 관계된 그런 일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소송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문재인 정부만 이런 게 아니고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어요. 언론에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 나오면 무조건 소송부터 했습니다. 그 전통을 지금 이어받은 거죠. 이 사람들이 말이죠. 민주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의 행태가 이렇습니다.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것을 항상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려 할 때는 그때는 말이죠. 그때 당시의 정권에 대해서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밀어붙였죠. 왜 집회의 자유를 막느냐?
언론 출판의 자유를 왜 막느냐? 뭐 사상의 자유를 왜 막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정권 잡고 난 데는 자기들한테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 소송부터 하는 겁니다. 우종창 기자로 전 월간 조선의 기자를 하다가요. 요즘 유튜버로 활동하는 이 사람이 조국 전 법무장관 뭐 명예를 훼손했다 이래가지고 1심에서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12가지의 그 혐의를 가지고 지금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 밖에서 말이죠. 그 잡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밖에서 말이죠. 유유히 검찰을 비난한 SNS나 하고 있죠. 이렇습니다. 이 정권의 실체가. 이 기사에서 이제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즈 멘탈리티 이래가지고 이 정부의 안에 있는 그런 좌파들의 그 피포위 의식, 시즈 멘탈리티. 그러니까 자기들은 항상 약자연하고 말이죠. 스스로 약자로서 자아성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집권한 지 지금 3년 3개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권력을 행사한지 휘두른지. 근데 아직도 자기들은 약자연하면서 저 강자들이 야당 저 강자들이 또 언론 저 강자들이 우리를 그냥 핍박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론들 특정 언론들을 말이죠. 야당의 어떤 그런 수단 도구 이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야당이 그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잖아. 그걸 피담은 보수 언론이 어떻게 하고 말이지 이러면서 보수 언론이 하는 말은 전부 틀린 말이고 기사는 전부 엉터리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악마 만들기를 하는 거죠. 항상 옛날부터 이 진보 좌파라는 사람들은 정치를 선과 악으로 양분하는 거죠. 선과 악의 투쟁으로 만드는 겁니다. 선과 악이 투쟁하는데 거기 무슨 정치가 성립이 됩니까? 정치라는 게 없죠. 정치는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대결이 되는 순간 그건 정치가 아니에요. 이미 정치는 없어진 거죠. 악을 상대로 해서 정치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은 어떻게 배격의 대상이지 야당이 같이 정치를 같이 해나가는 파트너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요.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의 본색을 알아야 됩니다. 그 본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그 본 마음이 어떤 건지 그 속셈, 저의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봐야 됩니다. 그럴 능력을 스스로 키워야죠. 지금 마침 이 코로나가 지금 다시 확산되고 이러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문 대통령도 마스크 쓰고 있죠. 그 밑에 정부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집권당 마찬가지예요. 집권당 아주 극악한 말을 애사로 하는 사람들도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본 얼굴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마스크 뒤에 가려진 본 모습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문 대통령 A4 용지를 들고 거기는 아주 정리된 문안이 있거든요. 그걸 들고 하니까 그 뒤에 있는 자기들의 내면의 세계, 속마음, 속셈, 계산 이런 걸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그걸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왜냐하면 안 그러면 속으니까. 허위의 정치 이걸 말이죠. 여기 우리 이 대한민국에 우리 국민 속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국민이 보다 더 그 사람들의 정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키워야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